안녕하십니까. 유산상속 전문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상속계약과 약정 상속의 이해라는 주제로 다양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인구 구조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개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양상의 법적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첨예하고 민감한 문제가 바로 상속 분쟁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저는 기존 상속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상속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상속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상속계약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우리 민법에는 아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독일, 스위스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속계약을 중요한 상속제도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계약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될 상속의 법률 관계를 생전에 미리 계약의 형태로 규율하는 법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하는 유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법적 구조를 가지며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현대 상속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속계약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그 핵심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적 성격입니다. 상속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청약과 상속인 또는 제3자의 승낙이라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만 성립하는 쌍방적 법률 행위입니다. 이는 유언이 유언자의 단독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단독행위라는 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계약적 성격으로 인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상속계약은 계약의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를 구속하며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강력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구속력은 상속관계의 조기 확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계약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기제로 작용합니다. 둘째, 사인행위적 성격입니다. 상속계약은 그 법률 효과가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에 의존하는 사인행위의 성격을 갖습니다. 즉, 계약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체결되지만 그에 따른 재산 이전 등의 구체적인 효력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비로소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을 원칙적으로 그대로 보유하면서도 사후의 재산 귀속 관계를 미리 확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과도한 재산 처분은 계약 위반 또는 불법 행위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구속력과 불가철회성입니다. 상속계약의 구속력은 유언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우리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유언 철회의 자유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언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상속계약은 한번 성립하면 당사자가 임의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해제, 법정 해제 사유의 발생, 예컨대 계약 상대방의 중대한 의무 위반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구속력은 상속받을 지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두텁게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인생 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처럼 상속계약은 유언에 비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월등한 장점을 가집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대가로 부양이나 간병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약정하는 경우 유언만으로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지만 상속계약은 계약의 구속력을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우리 민법은 상속계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상속에 관한 규정들은 법정 상속과 유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을 통한 상속관계의 형성을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실무에서는 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제도들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계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상속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이유는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다만 그 효력 범위와 다른 상속 제도, 특히 유류분, 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판례는 아직 상속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정면으로 판단한 바는 없으나 뒤에서 설명드릴 사인증여와의 관계에서 그 가능성을 일부 엿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2조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사인증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중자 간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상속계약과 유사한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사인증여의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준용된다고 보아 증여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인증여의 계약적 성격을 약화시키고 사실상 유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중시하는 상속계약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결국 현행법의 해석론만으로는 상속계약의 강력한 구속력과 법적 안정성을 온전히 구현하기 어려운 명백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상속계약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중요한 상속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그 형태와 규율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 피상속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의 사례는 상속계약 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상속계약 제도를 가장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발전시킨 국가로 평가받습니다. 독일 민법은 약 30개에 달하는 조문을 통해 상속계약의 성립, 효력, 해제, 무효 등 전반에 걸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독일법상 상속계약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엄격한 요식성입니다. 독일 민법은 상속계약은 양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 동시에 출석하여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중대성과 불가역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고 경솔한 계약 체결을 방지하며 후일의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능력, 계약 내용의 법적 의미 등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계약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합니다. 독일 민법은 상속계약의 구속력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정 변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교한 해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방적인 철회는 금지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당사자들이 일정한 조건 하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피상속인이나 그 가족에 대해 중대한 범죄나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상속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계약에서 부양 의무를 약정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독일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상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인을 상속인으로 지정하거나 배제하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특정 재산을 유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생전에 다른 재산을 받는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상속인으로 지정하고 최후 생존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는 자녀들에게 재산이 귀속되도록 하는 계약으로 재혼 가정 등에서 배우자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자녀들의 상속 기대를 보호하는 유형의 계약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독일의 상속계약 제도는 엄격한 형식과 유연한 내용을 결합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균형 잡힌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민법은 상속계약에 대해 매우 독특한 역사적 변천 과정을 보여줍니다. 1804년 제정된 프랑스 민법전은 장래 상속에 관한 약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는 상속계약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바라는 비도덕적인 마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윤리적 우려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법적 우려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프랑스 사회도 가족 구조의 변화와 상속 분쟁 증가라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계약 금지 원칙은 점차 완화되기 시작했고 2006년 대대적인 상속법 개정을 통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속 관련 계약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상속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기업 승계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현재 프랑스법에서 허용되는 주요 상속 관련 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포기 예약입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특정 증여나 유증에 대해 자신의 유류분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 사업체를 물려주는 등 재산을 집중적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을 때 다른 자녀들의 동의를 얻어 분쟁을 예방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증여 분할 약정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분할하여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증여와 달리 상속재산의 선급으로 취급되지 않아 나중에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합산되지 않는 등 법적 안정성이 높습니다. 프랑스의 사례는 상속계약에 대한 전통적인 부정적 인식이 어떻게 사회 변화에 따라 실용적인 필요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완전한 자유를 허용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특정 유형의 계약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스위스 민법 역시 독일과 마찬가지로 상속계약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스위스 민법의 특징은 상속계약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유류분 제도와의 조화를 통해 가족의 상속권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스위스 민법은 상속계약은 유류분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상속계약이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형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계약의 내용이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 상속인은 상속 개시 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자유와 가족 부양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또한 요식성 측면에서는 공정증서에 의해서만 상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독일 민법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신중함과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회에 관해서도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상대방의 중대한 배신 행위 등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일방적 철회를 허용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계약의 구속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 민법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상속계약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일본의 학설과 판례는 상속계약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는 입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역시 급속한 고령화와 상속분쟁 증가라는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점차 상속계약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실무는 상속계약을 정면으로 인정하기보다는 기존의 사인증여 제도를 활용하거나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가족 신탁 제도를 통해 상속계약과 유사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족 신탁은 유언 대용 신탁의 한 형태로 위탁자인 부모가 수탁자인 자녀 등에게
재산을 신탁하고 위탁자 사망 후에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재산의 기속을 정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상속 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처럼 각국의 입법례는 상속계약이라는 제도가 하나의 정형화된 형태가 아니라 각 나라의 그 사회와 문화에 알맞는 필요와 법 체계에 맞게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참고하여 우리의 법감정과 현실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상속계약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상속계약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우리 법 현실에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피상속인의 의사를 사후에 관철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수단들을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회로들은 저마다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예기치 못한 분쟁을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효도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부담부 증여의 실패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여기서는 현행법상 상속계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제도들을 실무적 관점에서 설명드리면서 최근 신문기사에 보도된 생생한 분쟁 사례들을 통해 그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로서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계약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상속계약과 외형상 가장 유사하다는 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사인증여의 유증의 철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증여자가 언제든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증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법률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한계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평생 부양하기로 약속하고 사인증여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부모는 언제든지 마음을 바꿔 계약을 철회하고 다른 자녀에게 재산을 유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온 자녀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매우 어렵게 됩니다. 결국 사인증여는 계약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철회 가능한 유언과 다를 바 없어 상속계약의 강력한 구속력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최근 상속분쟁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효도계약서입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민법 제561조에 규정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효도라는 부담, 즉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의 내용은 예를 들면 보통 매월 생활비 50만 원을 지급한다. 주 1회 이상 방문하여 안부를 살핀다. 병간호를 책임진다. 등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만약 자녀가 이러한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모는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한 재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얼핏 보면 효도계약서는 부모의 노후를 보장하고 자녀의 불효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수많은 분쟁을 낳으며 배신의 계약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부담부 증여의 해제에 관련된 민사소송은 350건이 넘을 정도로 그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 부담 내용의 불명확성입니다. 대법원은 부담의 내용이 막연하고 불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부담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잘 모신다,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준다와 같이 추상적인 문구만으로는 그 부분이 부담이다라고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둘째, 입증의 어려움입니다. 설령 계약서에 매월 1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더라도 자녀가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사실을 부모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생활비를 주고받았거나 자녀의 불성실한 간병 태도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남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는 소송에서 패소하고 재산도 자식도 모두 잃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증여 시점의 문제입니다. 부담부 증여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재산의 소유권이 자녀에게 이전됩니다. 부모는 아직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재산을 받은 뒤 태도를 바꿔 부모를 소홀히 대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되찾는 과정은 길고 험난합니다.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정신적 고통과 가족관계의 파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처럼 효도계약서는 상속 분쟁의 해결책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의무 이행의 담보 방법 등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결국 상속계약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각광받는 또 다른 대안은 신탁법상의 유언대용 신탁입니다. 이는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금융기관 등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다가 사망한 후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사람인 자녀 등이 수익자가 되거나 신탁재산 자체가 귀속되도록 설계하는 제도입니다. 유언대용 신탁은 다음과 같은 여러 장점을 가집니다. 유연한 설계입니다.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2대, 3대에 걸친 수익자를 지정하는 등 매우 유연하고 복잡한 상속 설계가 가능합니다. 재산 보호 및 관리입니다. 전문적인 수탁자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 운용하므로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나 자녀의 재산 낭비 위험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집행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시 법원의 검인 절차 등 복잡한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재산이 이전됩니다. 분쟁 예방입니다. 유언과 달리 위변조의 위험이 적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되므로 상속인 간의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언대용 신탁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비한 재산 관리, 장애인 자녀의 장래 부양,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 내용 신탁 역시 만능은 아닙니다. 첫째, 비용 문제입니다. 신탁 설정 및 유지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가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유류분과의 관계가 불명확합니다. 신탁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집중적으로 이전한 경우 다른 유류분 권리자가 신탁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정리된 이론과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 없습니다. 이는 향후 심각한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중적 인식이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신탁은 일반인에게는 생소하고 복잡한 제도로 인식되어 그 활용도가 제한적입니다. 이 외에도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생전에 미리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합의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예약,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를 하면서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상속 포기 약속을 받는 생전 증여와 상속 포기 예약의 결합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실무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제도들은 상속계약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기존 제도를 조합하거나 응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한계를 가집니다. 명문 규정의 부재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입니다. 판례의 변경이나 새로운 법 해석에 따라 그 효력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제도 간의 정합성 부족 문제입니다. 각 제도가 서로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 충돌하거나 예상치 못한 법률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의 혼란 가중입니다.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률 전문가들조차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존재하는 유사 제도들은 상속계약의 본질적인 기능, 즉 강력한 구속력을 바탕으로 한 상속관계의 사전적 확정을 온전히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의 한계와 그로 인한 분쟁 사례들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의 상속계약이라는 새로운 제도적 틀이 왜 시급히 필요한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급증하는 상속 분쟁의 현실을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서 상속계약 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외국의 입법례, 그리고 현행법상 유사제도의 한계를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상속계약 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시급한 입법 과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상속계약 제도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한 당위성을 가집니다. 첫째, 비교 불가한 분쟁 예방 효과입니다. 현행 유언제도는 엄격한 요식성과 철회의 자유로 인해 그 자체로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효도계약서와 같은 부담부 증여는 불명확성과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또 다른 법적 분쟁을 발생케 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속계약은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공증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므로 피상속인의 의사를 가장 확실하게 구현하고 상속관계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무엇보다 가족 공동체의 붕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둘째, 피상속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입니다. 현행법 체계에서 피상속인은 자신의 사후 재산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매우 제한적인 선택지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계약은 피상속인에게 법정상속과 유언이라는 양자택일을 넘어 자신의 구체적인 요구와 가족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속 설계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적 수단을 제공합니다. 특히 자신을 부양하거나 간병한 자녀에게 확실한 보상을 약속하고 그 이행을 담보함으로써 피상속인은 보다 존엄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입니다. 상속계약은 명문의 규정을 통해 그 성립 요건, 효력, 해제 사유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자신의 법률 관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현재와 같이 판례의 해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고 국민의 법 생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계약 상대방 역시 자신이 상속받을 지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상속계약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우리 법 체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되 우리의 법감정과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첫째, 요식성의 수준과 방법입니다. 계약의 중대성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독일이나 스위스와 같이 공정증서 작성을 원칙적인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능력과 진위를 확인하고
법률적 효과를 설명하는 과정은 경솔한 계약 체결을 막고 후일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만 공증 접근성이 낮은 도서 산간지역 주민 등을 위한 보완적인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구속력의 범위와 해제권의 설계입니다. 상속계약의 핵심은 강력한 구속력이지만 이를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할 경우 구체적 타당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일방적 철회를 금지하되, 첫째, 계약 상대방의 중대한 의무, 위반, 예컨대 부양의무 불이행, 학대, 범죄 등의 경우, 둘째, 피상속인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 변경의 경우, 셋째, 당사자 간의 합의 등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 등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정 해제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셋째, 유류분 제도와의 관계 정립입니다. 이는 상속계약 도입 시 가장 첨예한 논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의 자유를 존중하여 상속계약의 효력을 우선시킬 것인지, 아니면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살려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스위스법과 같이 상속계약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방안, 프랑스법과 같이 유류분 권리자가 사전에 유류분 포기 약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모델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최적의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넷째, 조세 문제와의 정합성 확보입니다. 상속계약 체결 시점,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등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마련해야 합니다. 조세제도의 불확실성은 새로운 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입법 초기부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을 포함한 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교한 과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존 제도와의 관계 설정입니다. 상속계약이 도입될 경우 사인증여, 부담부증여, 유언 대용신탁 등 기존 유사 제도들과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하고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철회가 자유로운 사인증여 규정은 상속계약과 명백히 충돌하므로 사인증여에 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속계약 제도의 도입은 단순히 민법전에 조문 몇 개를 추가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상속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상속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벌어지는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존엄한 의사와 가족 간의 합의를 통해 미리 설계하고 준비하는 인생의 마지막 계약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는 많은 논의와 진통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더 이상 낡은 상속제도의 틀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국회와 정부, 법조계와 학계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한국형 상속계약 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회적 공론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상속계약이라는 튼튼한 법적 토대 위에서 모든 국민이 존엄한 노후를 보내고 분쟁 없는 상속을 맞이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하며 오늘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